제가 지금 그 농업 소개하고 농사 방법하고 유통하고 이거는 시간을 짧게 잡아도 한 7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죠? 뭐 일찍 가실 분들은 가셔도 괜찮고요. 네. 금년은 2022년도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금년에 며칠 이거 아니에요? 금년에 며칠 금년 2022년도는 며칠 득실이냐고요? 카렌더 이런 거 안 보세요? 저는 영농일지를 쓰면은 굉장히 큰 노트에다가 일지를 쓰거든요. 굉장히 큰 노트에다가 일지를 써 내려오는데, 올해가 이제, 오늘이 3월 24일이잖아요. 여러분 일지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3월 24일, 이제 뭐 3월 25일. 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계속 한 30년 쓰다 보면은 이 30년치를 한꺼번에 딱 보는 거예요. 영농일지를 한 30년 쓰다 보니까, 금년 3월 24일 걸 딱 보면은 이미 30년 전부터 30년치가 한꺼번에 보이는 거죠. 금년에 며칠 득실이냐면은, 여러분, 카렌더를 딱 보면은 저는 그것부터 봐요. 올해 며칠 득실인가. 제가 득실이란 말뜻을 이해를 못해서요. 예? 득실이란 말뜻을 이해를 못해 지금. 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요, 김선생 회장님처럼 굉장히 오래 사신 분들이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올 때에 그 농사의 비결을 항상 우리 조상들은 그걸 봤던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맥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맥이 끊어져 가지고 며칠 득실 해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금년은 며칠 득실이냐면 7일 득실이에요. 신자가 들어가는 음력 1월 1일 설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자가 들어간 날짜를 이렇게 세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금년에는 7일 득실이에요. 7일 득실인데 제가 7일 득실이 드는 해를 딱 찾아보니까 2003년도에 7일 득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2003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딱 영농일지를 딱 펴서 보니까 2003년도에 뭐가 지나갔냐면 태풍 매미가 지나갔어요. 금년에 예상이, 이거는 실제 상황이 아니고 예상. 금년에 날씨가 어떻게 변형될 거다.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지나갔어요. 알죠? 엄청난 큰 피해를 일으켰죠? 아주 강력한 태풍이에요, 이거는. 그 강력한 태풍이 어디로 지나간다고 우리 매스컴에 발표를 했냐면 평택으로 해가지고 안성으로 지나간대요. 그때에 제가 일주일 전에 기상청의 게시판에 제가 글을 올려놨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안성에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강력한 태풍이기 때문에 경기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했더니 기상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 이런 글을 왜 함부로 올려놓느냐고 했더니
예, 저는 천문학 기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천문학 기상을 보니까 경기도에는 안 지나갑니다. 태풍 매미가 어디로 지나갔어요? 전라도 밑으로 해가지고 경상도 쪽으로 지나갔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금년에 그렇게 강력한 태풍이 몇 개 오냐면요. 3개가 옵니다. 3개가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아마 끼칠 거예요. 그거는 음력 2월 달을 보면은, 음력 2월에 보면은 을묘, 정묘, 기묘, 금년 2월 달 음력 달력을 집에 가서 펴놓고 보세요. 을묘, 기묘, 제가 여기다 을묘, 정묘, 기묘 3개가 지나가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묘자가 들어간 거는 3개는 금년에 처음이에요. 금년에 3개는 처음이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11년도 거 보니까 정묘, 기묘가 있었어요. 2011년도에 정묘, 기묘가 있었는데, 2개가 있었는데, 그때 태풍이 몇 개가 발생이 됐냐면, 태풍이 4개가 태풍은 여러 개인데, 강력한 태풍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태풍 매미처럼. 그때 강력한 태풍 4개가 발생이 돼가지고, 우리 한반도 쪽으로 올라온 거는 2개가 서해 쪽으로 지나서 신의주 그쪽으로 빠져나갔어요. 강력한 태풍이. 근데 올해 음력 2월에 묘가 들어가 있는 게 3개. 묘가 들어가 있는 게 2개인데 강력한 태풍이 4개가 발생이 됐는데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끼친 게 2개가 지나간 거예요. 그럼 금년에 7일 득실에 묘가 3개가 들어있어 가지고 금년에 강력한 태풍이 올라올 예상이 지금 돼가지고요. 제가 나주에 20만 평 배농사 지은 사람 보고 올해는 배농사 짓지 말고 그냥 해외 여행이나 다니면서 편안히 지내십시오. 그분이 20만 평 배농사 지어요. 근데 그러냐고. 그러면은 내가 금년에는 10,000평만 농사 짓고 나머지 전부 다 다른 사람 다 주겠대. 그래서 그러면은 예년에 배를 달았던 양의 60%만 달아라. 60%만 달으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거기다 한 수 더 떠가지고 50%만 달겠대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저는 이제 유기농을 30년밖에 안 해봐가지고 유기농 잘 몰라요. 어떻게 유기농 농사 짓는지도 잘 모르고. 왜냐? 3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가장 최고의 기술은 우리가 걷는 사람 위에 뛰는 놈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날뛰는 놈이 있어요. 그 날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날뛰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요. 그래서 우리 금년에 그 유기농 포도 연구회 하자고 그래가지고요. 옛날 우리 장일군 대표님 요 앞에 앉아 계시면서도 20년 전인가요? 우리가 했던 게? 예? 한 20년 됐어요. 20년 전에 우리 유기농 포도 연구회 우리 한번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때가 한 2년인가 3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관뒀어요. 유기농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개성이 뚜렷뚜렷해가지고 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관뒀어. 개성이 뭐예요? 개 같은 성질이요. 근데 이 유기농 하는 사람들이 이 개성이 강하지 않으면 유기농 못해요.
우리 유기농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개성이 강해가지고 참 힘들지만 금년에 우리 유기농 포도 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뭐 서울시의 학교 급식이라든가 우리 단체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힘을 파워를 가질 수 있다. 아무것도 우리 유기농 포도 생산하면서 단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절대 그런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냥 기고 날고 뛰고 붙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데 납품할 자격 자체부터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유기 포도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힘을 길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농사의 시작은 이제 농업 소개부터 해야 되는데, 올해 굉장히 비 오는 날이 많고, 옛날처럼 그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로 딱 오려고 하면은 밀어내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힘을 합쳐서 밀어내면은 일본으로 가든가 중국으로 가든가 막 그럴 거예요. 한번 태풍 올라오면 금년에 하면 밀어냅시다. 근데 2011년도하고 2003년도에 영농일지를 딱 보니까 그때 가장 극성을 부렸던 게 바로 개각충, 깍지벌레. 야, 전 유기농 하면서 이 개각충, 이 깍지벌레만 없으면은, 야, 유기농 포도 할만하겠다. 전 지금까지 유기농 하면서 이 깍지벌레 때문에 군만 안 해보고요. 다 해봤어요. 군만 안 해보고 다 해봤어요. 이러면 개각충 깍지벌레 연놈은 이렇게 겉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문대보면 속은 새카만 놈이야. 이게 뭐 진딧물 같으면서도 진딧물도 아니고. 이 깍지벌레 때문에, 이 깍지벌레가 언제 부화되냐면요. 3월 우리 안성 지역, 이 경기도 지역에서는 3월 28일 정도 되면 깍지벌레가 부화가 돼요. 그걸 현미경으로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요, 그냥 어린아이가 손을 그냥 깜짝깜짝 하는 것처럼 아주 기가 막혀요. 근데 이놈 깍지벌레가 한꺼번에 딱 부화가 되면 한 번에 그냥 방제를 하면 끝나는데, 이게 어떤 놈은 일찍 태어나고 어떤 놈은 늦게 태어나고 어떤 건 성충이 되는데 이제 태어난 놈도 있고. 이 깍지벌레의 생활사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이 깍지벌레 생활사가 지금 옛날에는 가을쯤에 이 성충 자체가 그대로 나무에 붙어가지고 그게 성충 안에서 알이 돼가지고 울동을 해요. 근데 지금 깍지벌레 생활사가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언젠가 11월 중순이 됐는데 이 깍지벌레들이 한꺼번에 그 알에서 부화가 된 거예요. 야, 금년에 11월 달에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이 깍지벌레들이 부화가 돼가지고 내년에는 깍지벌레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야, 세상에 이런 날도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는구나. 왜? 깍지벌레가 부화가 돼가지고 날씨가 추우면 걔네들 다 얼어 죽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11월 달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또 그 해도 깍지벌레들이 11월 달에 일제히 다 알에서 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작년에 알에서 부화됐던 그 깍지벌레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냐고요? 제가 그놈들을 이제 다시 금년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2년째죠. 똑같이 깍지벌레가 부화가 돼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이놈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찾아본 곳이 어디냐면은 이놈들이 포도나무로 줄기를 타고
땅으로 들어가서 뿌리에서 기생해가지고 월동을 하더라 이거요. 이야, 대단한 놈들이요. 그래서 제가 그 깍지벌레 생활사에 대해서 그걸 이제 논문을 하나 써가지고 한경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경대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제가 블로그에다 먼저 올려놨죠. 그랬더니 원예학과 학과장 남기훈 교수님이 뭐는 거니? 이거 어디다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예, 제 블로그에다 올려놨는데요. 아니,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진작에 얘기를 해줘야지. 왜 그걸 블로그에다 올려놨냐? 이 깍지벌레가 그렇게 지독한 놈이 깍지벌레예요. 우리 포도농사 지면서 이 깍지벌레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깍지벌레 때문에 제가 포도나무한테 물어봤어요. 야, 포도나무야, 내가 니네들이 이 깍지벌레만 없으면은 니네들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냐? 그 식물과의 대화요. 여러분, 포도나무한테 딱 물어보세요. 제가 맨 처음에 포도나무 밑에다가 들깨하고 그 쑥갓을 이렇게 심었었거든요. 근데 그 쑥갓하고 들깨잎 울따먹으려고 심어놨는데 그 담배나방하고 또 들깨를 몽땅 잘라먹는 거세미하고 파밤나방 유충하고 거세미하고 그 벌레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옛날에 여러분 파라치온 농약 알아요? 파라치온 호루돌을 뿌려도 이 거세미 파밤나방 유충은요,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호루돌 파라치온 그 맹독성 농약을 뿌리다가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파라치온 호루돌 맹독성 농약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예 판매조차 하지 마라 해가지고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맨 처음에 없어졌죠. 그놈을 그 파밤나방 유충에 뿌려도 이놈들이 잘 안 죽어요. 근데 그걸 또 포도나무한테 물어봤어요. 야, 포도나무야, 우리가 먹으려고 쑥갓하고 깻잎 심어놨는데 거세미하고 파밤나방 유충하고 담배나방 유충이 먹어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먹는 거에다가 농약을 뿌릴 수 없고 그러는데 저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한 6개월을 물어봤죠. 그리고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포도나무한테 6개월을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아이고, 백선생, 그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다시 더 물어봐. 와, 그래서 거의 한 1년을 물어봤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한테 찾아갔죠. 그 선생님이 뭐냐면은 저한테 고려청자 기법을 가르쳐 준 선생님이에요. 백 선생, 충분히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왜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와서 물어봤기 때문에 나한테 숙제를 하나 내주겠대. 그 숙제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루트 2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루트 2를. 선생님, 그거는 그 자리에서 풀어서 이게 아닙니까? 했더니 답이 똑 떨어지게 풀어오라는 거예요. 이 풀어오라지. 거세미 파밤나방 유충 그것 때문에 포도나무한테 더 물어보라 그러지. 포도나무한테 저 1년 6개월을 물어봤는데 포도나무가
대답을 해요. 포도나무가 대답을 하는데 아주 맑고 깨끗한 소리로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1년 6개월 만에. 여러분도요, 그러한 그 끈기로 이 나무와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 경지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기농을 하려면. 이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가기까지가 힘든다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 밭에 어떤 문제가 분명히 올 거예요. 전 유기농 처음에 시작해가지고요. 한 2년, 3년 완전히 고랑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동네 사람들까지도 뭐란 거니, 저 미친놈 자식 유기농 한다고 농사 폐농시키고, 유기농 하면은요, 그런 고초가 반드시 옵니다. 그걸 이겨내야지만이 유기농에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고초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패배하면은 일반 농으로 가죠. 그 파밤나방 유충 때문에 포도나무한테 물어봤더니 포도나무가 뭘 주라고 하냐면은 옷나무 진액을 주래요. 옷진액을 주래요. 옷진액. 여러분 옷진액 알죠? 삼계탕용 옷진액 시중에서 판매를 해요. 지금도 아마 판매할 거예요. 근데 그 옷진액을 주라고 그러는데 이 옷진액 그 1.5리터 한 병 가지고요. 물 20단말에 타가지고 뿌리면은 파밤나방 유충, 담배나방 유충, 거세미 이놈들이요.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포도나무는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나는 그 옷진액을 주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옷진액을 한 박스를 사왔는데 제가 이 강의는 그 배재대학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우리 농사 짓는 사람 한 1000명 넘게 와가지고 거기서 제 강의를 들었었는데 제 강의 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제가 옷진액 한 박스를 사다 놓으니까는 그 내용을 딱 읽어보더니 이거는 내가 먹어야 되겠네? 그 내용에 보니까 고혈압에도 좋아, 뭐해도 좋아, 뭐해도 좋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거. 나 먹어도 되냐고 했더니,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옷진액이 필요로 해가지고, 제가 주려고 했을 때는 옷진액 딱 한 병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2-3병 남아있었더라면은 아마 20단말, 500리터에 2-3병 다 넣고 아마 줬을지도 몰라요. 딱 한 병밖에 없어서 한 병만 거기다 타가지고 줬는데 파밤나방 유충, 담배나방 유충, 거세미 이놈들이요.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다 이동해서 가버렸어요. 우리나라 그 온나무 특구가 보은이잖아요. 보은. 보은군에서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옷진액만 가지고 한 2번 정도 가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옷진액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 거세미나 파밤나방 유충, 담배나방 유충, 이런 것들은 옷진액 한 병 1.5리터 가지고 20단말에 타가지고 주면은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깍지벌레. 이 깍지벌레는, 깍지벌레 때문에 포도나무한테 물어봤는데, 포도나무가 뭐라고 하니? 고피를 주래요, 고피. 왜냐하면 그때 2003년도, 2011년도에 깍지벌레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피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고피가 뭔가 하고 이제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고비더라고, 고비. 고피라는 이야기는 중국어로 고피고, 고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고비를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채취를 하러 산속에 들어갔거든요. 가지고 이제 그 고비가 있어서 그걸 고비를 캤어요. 하나를 캤는데 거기에 많은 그 이제 그 포도나무가 뭐란 거니? 숲속에 들어가서 고비를 찾아보래요. 그 숲속에 들어가서 고비를 찾아가지고 그걸 캐면서 그 숲속에 있는 풀들과 나무들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이거면 되니 했더니 하나 더 있대요.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저쪽이래. 그래서 갔더니 없어. 야 여기 없는데 했더니 더 가보래. 그 산을 하나 더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고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고비가 우리가 먹는 고비에 딱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캤는데 또 있다고 그래서 가서 또 그 고비 종류 한 종류를 또 캤어요. 이제 됐니? 그랬더니 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있대. 그래서 야 세상에 고비 종류가 이렇게 많아? 그때 2003년도, 2011년도에 흐린 날이 많고 비가 많아가지고 그 계곡에 축축한데 그 물 속에서 자라는 고비가 또 있더라고. 그걸 캐서 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고비 종류였어요. 그 물 속에서 습지에서 자란 고비인데 캐서 봤더니 이 바나나 열매처럼 이렇게 쫙쫙 뻗어 있는데 저도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이제 이거면 됐니? 하고 이제 나무들 보고 물어봤더니 됐대. 그걸 갖다가 주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캐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제 블로그에 어딘가 있는데 이 참포도농원 그 블로그에 여러분도 한번 들어와서 찾아보면 옛날에 제가 그거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려가지고 2003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비가 며칠 왔냐면은 58일 왔어요. 58일 비가 왔어요. 아마 금년이 그렇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서 준비를 해야 돼. 금년 기상이 7일 득실에 묘자가 3개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이런 다른 것들도 더 많지만서도 제가 작년에 책을 출판을 하나 했는데 하나님은 농부다. 하나님은 농부다는 책을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하나님은 농부다 책을 검색하면 교보문고라든가 이런 데서 판매를 할 거예요.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 제가 그 북경대학에 강의를 하면서 제 이름을 먼저 제가 여기서 소개 안 해도 되겠죠? 이 루트 2를 제가 푸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거의 2년 가까이 걸렸어요. 아마 이따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제 이름 소개 안 해도 되겠죠? 해요?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아세요? 우주에 대해서 우주란 수소 분자 하나 있는 것까지가 우주예요. 우주란 시험에 딱 나오면 우주란 수소 분자 하나 있는 것까지가 우주다. 자,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아마 이 우주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 이 지구는 이 점 하나 찍는 것보다도 더 작을 거예요.
저기서 넘어가면서 이야기하죠. 제가 이 귤나무 가서 찾아봤어요. 가정집인데 집 옆에 있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관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가 있으면은 이 집에 잘 보호하라고 1년에 그냥 한 5천만 원씩 1억씩 줘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거 이런 데 투자해야죠. 제주도 감귤. 제가 제주도 감귤 농사 짓는 사람들 보고 제가 무슨 얘기한 줄 알아요? 똥파리보다 못하다고. 그랬더니 뭐? 우리가 똥파리보다 못해? 왜? 이 똥파리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이 병 속에다가 병을 여기 자르고 이 물 다 버린 다음에 똥파리하고 꿀벌하고 이 안에다 딱 집어넣고 이쪽에다 불을 켜놓으면은 이 똥파리는 이 입구는 여기인지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핑핑 돌다가 빠져나가요. 근데 꿀벌은 여기다 불을 켜주면은 여기 환한 곳이 입구다. 오로지 자기 그 개념은 불이 밝은 곳이 입구라는 걸 알고 여기서 죽어요, 결국.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야, 너네는 똥파리보다 못하다. 지금 감귤 있잖아요, 감귤. 그 시중에 나오는 감귤 여러분 먹어봤죠?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아까는 밑에 찍은 거고 지금 위에 찍어 놓은 거.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어떤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농사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물은 뭐냐?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지금 물이 굉장히 다 오염됐잖아요. 물이 다 오염돼가지고 뭐 안반수를 뚫어도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최고 좋은 물은 이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가장 좋은 물이에요. 오염되지 않는 거. 그 유기농의 승패가 제일 중요한 물이에요. 물. 물이 좋지 않으면은요, 나무가 병들고 벌레도 끼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여러분 농사 짓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물의 개념을 여러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자, 이 물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물이 중요하다는 거, 그 개념만 알고 지나갑시다. 물이 좋지 않으면은 병이 오고 열매가 빨리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의 3요소, 질소 인산가리 그런데 CaCON이에요. 우리 토양에 가장 많은 게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이 물이 농사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린 대부분 다 지하수 포 올려서 쓰죠, 지하수. 그럼 그 지하수를 정화하는데 뭐가 필요해? 작년에 그 얘기를 누누이 얘기를 했건만 한 번만 이야기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소금을 치라. 예. 제가 대공은 소금을 한 20kg 정도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리고 소금은 한 10kg 정도. 그리고 소금을 그 대공 같은 데는 소금 한 포 집어넣고 한 두 포 사다가 한 포는 집어넣고 한 포는 그 위에다 그냥 놔둬요.
그 물이 오염됐다고 하면은 1년만 지나면 소금 한 포 그냥 놔둔 거 아마 거의 다 없어질 거예요. 정화 능력이 가장 큰 게 소금입니다. 밭에도 마찬가지예요. 1000평당 25kg 정도, 소금 한 포 정도 뿌려주시라는 거죠. 우리 토양에 가장 많은 게 물이에요, 물. 물을 정화시키는 게 소금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기독교 이야기만 하느냐? 저는 유교 이야기도 하고요. 불교 이야기도 하고요. 기독교 이야기도 해요. 유교의 공자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저희 형님이 풍수쟁이라고 그러죠. 저희 형님한테 전화 오면은 공자가 죽어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맨날 조상의 묘가 어쩌니 제시를 지어야 되니 맨날 돈 보내는 거 그게. 공자가 죽어야 우리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리고 불교의 최고의 경제에 이른 사람이 우리나라에 누구죠? 일단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성철 스님이요. 성철 스님의 열방송 28자. 여러분 알아요? 생평 기강 남녀군 미천 제업 가슴이 활력 아비 한만단 일륜 토홍 개벽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대단하신 분이요. 우리나라 불교요? 불경이요? 다 가짜고 다 거짓이에요. 성철 스님이 그거 얘기했잖아요. 이따가 제가 한 카트 집어넣어놨었는데 이따가 보기로. 이거 항아리가 이게 활성수기예요. 활성수기. 그 세라믹 볼도 집어넣고 옥석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돌을 다 집어넣어서 여기 물을 통과시킵니다. 제가 이 활성수기 독일 거 살라고 그랬던데 지금 한 1억이 넘습니다. 옛날에 그 활성수기 하나 사는데 3천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돈이 돼가지고 그 활성수기 살라고 그랬더니 1억 달라고 그래가지고 포기했죠. 옛날에 3천만 원 달라고 할 때에 그 3천만 원이면 땅을 안성에 2,000평 이상을 살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그렇게 올랐어요. 이 활성수기를 항아리로 만든 거예요. 저게 통과를 시켜서 물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포도나무가 틀려요. 이파리가 틀려요. 열매도 달라져요. 그만큼 중요한 게 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국화. 이 좋은 물을 만들어가지고 이 국화를 재배하는데 이 국화 대공이 볼펜 하나 굽길만 하는 거예요. 일반 국화는 일본의 동경의 미시비시 백화점에서 100엔씩에 팔리는데 이 국화는 한 대공에 1000엔씩에 팔리더라 이거예요. 꽃이 아주 탐스럽고 향기롭고 우리나라 이 포도가 됐든 배가 됐든 사과가 됐든 명품 사과, 명품 배, 명품 포도 명품이라고 써 있는 건 다 가짜입니다. 저 미시비시 백화점에서 한 대공에 1000엔씩에 파는데 1000엔이면 얼마요? 1000원씩만 계산해도 난 이 국화를 보면서 바로 저거다. 저걸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을 찾아갔더니 만나주지도 않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 활성수기를 공급해 줬던 사람이 소개를 하는데 이제 우리 활성수기 쓰는 거예요. 물을 활성화시켜서.
그러면서 거기가 후쿠시마에서 동경까지 뭐 신간센 타고 가야 된다고 해서 실제로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동경 미시시피 백화점에 가서 실제로 가서 봤는데, 이야, 향기롭고 아주 튼튼하고 실하고 1,000엔을 줘도 안 아깝겠더라고.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유기농 포도 하면서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포도를 생산하라 이거예요. 할 수 있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물. 물을 정화시키는데 뭘 주라고요? 소금을 치라.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김성은 회장님도 이야기했지만서도 이 경은요,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나왔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우리나라 기독교 있잖아요. 수많은 그 목사님들이요, 교회에서 사기치고 있어요. 저 교회 장로요. 여기 스님 안 계시죠? 목사님 안 계시죠? 목사님들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다니까요. 성경은요, 모세오경이 성경이에요. 모세오경.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요, 다 참고서적이에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사도 바울이 열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보지를 못해요. 제가 하나님은 농부다라는 그 책을 작년에 출판을 했는데, 이 한 소절 한 소절마다 아마 책 몇 권씩 써야 돼.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제목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10배 차이 나는 이런 포도를 우리는 생산해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서울시의 학교 급식도 납품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포도 우리 생산하지 않으면요, 우리 유기농 견뎌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야, 이 포도 팔아줘 할 게 아니라 걔네들이 와서 사정할 정도의 이 가치를 우리가 만들자 이거예요. 알았어요? 정말입니까? 진짜예요? 해봅시다. 자, 읍슬무. 이 읍슬무죠. 우리 지구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맨털이 있죠? 마그마가 끓고 있죠? 끓어요, 안 끓어요? 믿어요? 그게, 그래서 읍슬무자를 써놓은 거예요. 읍슬무자. 읍슬무자 이게 뭐예요? 불화자네요, 불화자. 이 마그마에서부터 에너지가 2로 방출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람 인자가 써있죠. 우리 사람이 써있죠. 내가 서 있는 것이 지구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유기농에 지금 우린 할 일이 너무 많아. 먼저 우리가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숯을 만들어요, 숯. 일반 퇴비는 그냥 한번 집어넣고 몇 년 지나면 끝이죠. 근데 이 숯은요, 한번 집어넣으면은 이게 몇 년 동안 일을 하냐면은 6,000년 동안 일을 해요. 6,000년 동안. 여러분 6,000년 동안 살아봤어요? 이 숯은 토양에 내가 집어넣으면 이게 6,000년 동안 일을 한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게 이 숯이에요. 우리가 농사 짓는 이 토양 안에 숯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승패가 좌우되더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 2,000평에 숯을 어느 정도 집어넣냐면 한 25톤 정도 집어넣었어요. 숯을 한꺼번에 25톤 쫙 집어넣었다. 그 폐농이요. 1년에 많이 집어넣어봐야 1톤에서 2톤, 1톤에서 2톤. 꾸준하게 한 10년만 집어넣으면
이게 한 6,000년 동안 일을 한다니까요. 이게 숯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그랬죠. 서두에 그랬죠. 날고 뛰는 사람 위에 뭐가 있다고요? 붙어가는 놈이 있다고. 다 잊어먹었어. 우리는 붙어가야 돼. 그래서 숯을 만들어야 된다고. 포도나무 줄기로 제가 숯을 만들어요. 이걸 한꺼번에 모아놓고서 태워버리면 전부 다 재가 돼요. 저쪽 포도나무 줄기들이 저쪽 밖에 있죠? 옆에 있잖아요. 조금씩 넣어놓고 태우는 거예요. 아침부터 태우기 시작하면 오후 되면 이제 다 태운 다음에 그때 점심을 먹고 딱 나오면은 거의 다 탔어요. 이 속에는 완전히 다 숯이에요. 이걸 뭘로 끄느냐? 황토로 끄는 거예요. 황토로 껐죠? 이렇게 황토로 딱 덮어놓고서 그냥 놔둬보면 나중에 다 재가 돼. 이걸 뒤집으면서 불이 있으면 황토를 더 첨가시켜가지고 뒤집어요. 이렇게 숯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숯하고 퇴비하고 섞어서 이제 퇴비를 만드는 거죠. 제일 좋은 퇴비가 이 조리대나무. 맹죽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리대나무는 더 작은 거죠. 난 지금까지 퇴비 만들어 본 것 중에서 이 조리대나무가 그렇게 퇴비 효과가 좋은 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필라이트 천매향 검색하면 나와요. 그 다음에 단백질 질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콩을 올리고 이 가운데 밑에 약간 하얀 거 있죠. 퇴비를 만들 때도 소금을 쳐가지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독일의 본 대학 유기농 포도 연구소에서 찍은 건데 옛날에 이때만 해도 태극기 휘날리면서 다녔는데. 자, 배화상병 확산. 전라도는 그렇게 화상병이 많이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동네는 화상병이 아주 심하게 와가지고 거의 배가 없어. 동네 사람들이 요새 계속 그 유인하러 다녀야 되는데 일이 별로 없대. 배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제가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옛날에 25년 전인가 경기도 공무원 연수원에서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이런 날이 온다. 그랬더니 경기도 농산국장이 뭐라는 거니?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요, 절대 책임 안 집니다. 공무원들 책임 안 집니다. 자기 끝나면 전체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GMO예요. 여기 동영상이 안 돼서 GMO에 대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 GMO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내부에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한 생명체를 종칭한다. 이걸 가지고 지금도 일본은요,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별나라, 달나라를 우주를 여행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루에 1kg를 먹어요. 1kg. 그래서 우주 여행을 하면 자기가 하루에 1kg씩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한 3, 40년 동안 우주를 여행해야 되는데 그 많은 식량을 싣고 올라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다가 이 피부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가지고 우주 여행을 한다고 그걸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연구하던 그 어느 그 박사님을 제가 만났었는데 자기는 관뒀대. 이 GMO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 이 GMO가 나쁜 쪽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과학의 이 생명공학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는 이 욕심 때문에 GMO가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유박비료 쓰세요? 유박비료. 그 유박비료에 피마자에 뭐가 들어있어요? 리신. 피마자 유박비료 집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독성 물질이 강한 건지. 유기농 하는 사람들도 이거 유박비료 주더라고.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나라 이 전라북도에 GMO 벼가 지금 심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식이 쌀맞아 유전자 변형에 나서고 있어요. 식용 GMO 수입량도 세계 1위. 제가 25년 전에 경기도 공무원 연수원에서 이 GMO 곡물을 사용했을 때에 우리 인간에게 오기 전에 먼저 가축에게 온다. 가축의 병이 온다. 그랬더니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연수원 강사 잘렸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공문이 왔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당신 공무원들 다 모여놓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구제역 왔죠? AY 왔죠? BMW 왔죠? 그때는 그 이름도 없었어. 지금 코로나19 왔죠? 코로나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걸리면은 내가 딱 걸린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 잡수세요. 코프 시럽. 어른은 코프 시럽 S. 애들은 코프 시럽. 이 코프 시럽 마약도 들어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내가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 그러면은 코프 시럽 하루만 먹으면 돼. 이틀 늦었다 그러면 이틀 먹으면 돼요. 누구한테 나 코로나 걸렸다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지나갈 수 있어요. GMO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지금 제가 이 코로나까지만 지금 그때는 이름도 없었지만 여기까지만 온다고 그래서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죠.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계절 바이러스가 온다. 계절 바이러스가 그거는 뭐냐 그랬더니 그거 걸리면요 사람이 2시간 3시간 만에 사람이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죽는 게 아니라 그거 딱 입이나 코나 눈이나 항문에 감염이 딱 되면은 2시간에서 3시간 만에 사람이 썩어 들어가가지고 걸어가다가 썩어가지고 죽는다. 그게 계절 바이러스. 앞으로 등장할 거예요. 그 계절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항공기에 이착륙이 금지가 된다. 항만에 배들이 입출항이 금지가 된다. 완전히 올스톱이요. 앞으로 이게 와요. 분명히 옵니다. 아주 지금 우리 한국의 여러분 축산의 사료의 98% 이상이 GMO 곡물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먹는 오늘 점심 먹었지만서도 우리가 먹는 식품에 우리나라는 GMO 표시를 안 해요. 60%에서 70%가 우리 식탁에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름을 제가 계절 바이러스라고 지었는데 옛날에 그 서울대 동물병원에 있으면서 저는 그 계절 바이러스를 실제로 그때 당시에 봤거든요.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그렇게 그때는 우리 사람이고 동물이고 면역력이 딱 길러져 가지고 이게 아무리 와도 감염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면역력이 다 떨어져 가지고 계절 바이러스가 딱 왔다 그러면 항공기 이착륙 금지, 배 입출항 금지,
뭐 어느 지역에서 했다 그 전체 그냥 딱 뺑뺑 돌려서 울타리를 그게 울타리예요.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주범이 뭐냐? 저는 GMO라고 이름을 줬는데, 한 20년 전에 제가 그 프랑스 뚜르 지역에 농업연수 갔다가 GMO에서 처음 알았었죠. 이 GMO가 무섭다는 것을 소비자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나 시민단체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요, 우리나라에서 걔네들이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건 말을 못해. 전 세계에서 GMO 곡물 그렇게 많이 쓰고 일이면서도 셧다운하우스. 한국에 언제부턴가 GMO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어요. 양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양봉, 꽃가루. 꿀벌들이 그 꽃가루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양봉이 견뎌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아이, GMO 빨리 지나가. 28자 열반성. 제일 밑에 보면 대승비불설 검색하는 대승비불설. 이거 구글 창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은 성철 스님이 불경이 가짜라는 것을 실제로 자기가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우리 기독교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교도 매한가지. 유교요? 유교도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GMO 무서운 얘기를 했었는데, 이 GMO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GMO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려 청자 기법밖에 없다. GMO 곡물, GMO 육류 2시간에서 3시간이면요 원래 상태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이 강의를 제가 농촌진흥청에서 4시간 동안 했거든요. 4시간 동안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이거 합시다. 하겠대. 우리한테 한 달간의 기회를 달래. 한 달 후에 연락이 왔는데 뭐란 거니? 우리가 현대과학으로 이걸 규명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되겠대.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고려청자 기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강 시간에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고추 칼라병 요새 심하죠? 이거 바이러스 딱. 이거 바나나의 불치병, 바나나병. 이것도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국 GMO 이게 바나나요? 요새 바나나 쌀떼게 많이 잡수세요. 나중에는 아마 새로운 땅에다 심으면 괜찮겠죠. 파나나병에 걸려가지고 이집트에 갔더니 그 넓은 바나나 나무가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싹 쓰러져 있는. 아니 저 바나나가 왜 그래 그랬더니 전 태풍이 와가지고 쓰러진 줄 알고 이거 강력한 태풍이 지나갔어 했더니 라는 거예요. 바나나병이 와가지고 그 바나나 그 넓은 바나나 밭이요 보이지 않아요. 그 나일강 주변으로 바나나병 와가지고 싹 다 넘어가. 기절저풍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왜 보여주냐면은 토양 관리 제대로 하시라 이거요. 유기농에서 실패해서 토양 관리 실패하면 이거 유기농 망치는 거예요. 물 관리, 토양 관리, 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을 먼저 해주라는 거죠. 유기축산, 아까 유기축산 나왔었는데, 독일에 가면은요, 유기축산 하신 분들이 사료를 먹여서 돼지를 기르는 게 아니라 풀을 먹여서 돼지를 길러요. 그 유기사료 먹이긴 먹이는데 그렇게 많이 안 먹여요. 비싸니까. 지금도 독일에 여기 가서
이 돼지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그 정도로 맛이 좋아요. 근데 그때 제가 여기 이 사진 찍을 때만 해도 일반 돼지고기 값에 5배가 더 비싸더라고. 근데 그 식당에 유기농 돼지 스테이크를 파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그러니까 유기농 제대로 하면요, 판매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걱정해? 걱정할 필요 없어. 제대로 된, 아까 얘기했잖아요. 10배 정도 비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달라고, 아우성이라고. 저희 집에 온 고객들 있잖아요. 뭐 재벌 회장님도 오시고 그래요. 와, 그 재벌 회장님들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벌 회장님 오시면은 저희 집 사람이 농담을 잘해요. 재벌 회장님들, 아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면 돼 했더니, 뭐 어때? 똑같은 할아버지 같은데. 추석날 아침에 그 재벌 회장님들 추석날 아침에 유기농 포도 먹기 위해서, 예? 그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포도를 사가는데, 뭐 서울에서 안산까지 내려오면 많이 사갈 것 같죠? 아니요. 한 상자 사러 서울에서 안산까지 내려오는. 아, 그거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아휴. 좋은 포도 만들면요, 팔리게 돼 있습니다. 정말 좋은 포도, 유기농 포도 만들어 놓으면요, 저희 포도가, 옛날에 정동영 장관 있을 적에 이북으로 한 차 그대로 실어서 가져갔어요. 김일성이도 저희 포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만 만들어 놓으면요, 향, 맛, 무조건 당도만 높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조건을 딱 갖춰야 돼요. 누구나 먹고 싶어 하는 그런 포도. 그게 바로 명품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동종요법. 제일 유기농 하면서 쉽게 가는 방법이 붙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붙어가는 사람. 시간 개념 없이 그냥 깍지벌레가 심하다. 깍지벌레 심한 송이들, 깍지벌레, 만약에 2,000평에서 포도 농사 짓는다고 했을 때 깍지벌레가 심한 나무는 한두 나무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깍지벌레 있다고 해서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야, 네가 나를 살려주는구나. 이 포도를 송이채 따가지고 그 송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 깍지벌레들이, 이놈들이. 자, 우리들은 다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살자 하면서 그 송이 안으로 다 들어가 있어. 깍지벌레들이 나중에 크면은 그 송이 안으로 다 들어가 있어. 다 거기에 보면은 다 있어. 이거를 따가지고요. 여러분 당밀 있죠? 당밀. 예, 항아리에다가 항아리면 더 좋고, 없으면 뭐 까만 고무통이나, 고무통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큰 항아리면 가장 좋아요. 아, 이거는 그 머스카드 함부르크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거는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주홍날개 매미충이잖아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주홍날개 매미가 와가지고 그냥, 개 난리를 쳐놨죠. 아주 주홍날개 매미충을 저희가 잡았는데, 하루에 거의 한 바켓스 가까이 잡았어. 이 매미충이 그렇게 많았어. 근데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여기 있죠? 이게, 어느 날, 이제, 이걸 발효를 시키려고, 당밀을 집어넣고, 그때는 제가 균을 하나도 안 집어넣었는데, 이게 2개가 딱 하얗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백강균이에요. 백강균. 이 곤충을 먹고 사는 균사체라 이거예요. 그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봤더니 군데군데 하얗게 생겼어. 이야, 이게 백광균. 더 많이 생겼죠? 이제 이렇게 백광균이 완전히 그냥 이 곤충 곰팡이, 곰팡이가 이 곤충에 있는 단백질을 완전히 다 분해시켜버려. 가지고 이걸 가지고 배추 심을 때도 이렇게 고랑에다 조금 줘, 포도나무 밭에도 줘보고 다 줘봤는데, 배추를 심으면은 이 배추나무, 배추나무 할때 배추 청벌레가 와가지고 먹잖아요. 이놈들이 전부 다 이 백광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다 그냥 곰팡이로 다 쓸어 있는 거. 야, 제 그때가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이 꽃매미가 언제, 우리 안성이 언제 몇 년이나 됐죠? 우리 고배운 회장님. 한 20년 됐죠. 그때가 제가 이거 상품화 시키려고 하다가, 이거 그때 상품화 시켰으면 돈 좀 벌었을 텐데. 여러분, 백광균은요, 곤충들이 있죠. 이 곤충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이게 감염을 시켜놓으면은 이 코로나19 감염된 것처럼 딱 시켜놓으면 이놈들이 전부 다 곰팡이가 침입을 해가지고 다 죽어요. 백광균 좀 제품화된 제품 있어요. 예? 있어요, 성공한. 백광균이 여러 개는 나와요. 네. 제가 백광균 검색했더니 뭐 1.5kg에 뭐 35,000원도 하고, 대유에서 나온 거 총진싹, 그거 하더라고. 그래서 저거 지금은 옛날에는 제가 저렇게 만들어서 썼는데, 백광균이 됐든 총진싹이 됐든 그걸 하나 사요. 많이 살 필요 없어. 하나만 사가지고 큰 항아리에다가 그냥 당밀 집어넣고, 그거 집어넣고 발효시켜가지고 쓰면은 엄청난 양을 만들 수가 있어. 한 20일은 거의 다 돼.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좀 따뜻하게 해주면 되죠. 이런 이야기 누가 안 해주죠? 이 백광균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이제 올 3월 말일, 거의 말이기 때문에 지금 해충들이 나무에 안 올라갔잖아요. 전부 다 이 번데기로 있던가 밑에 다 있어요. 지금쯤 아예 그냥 뭐 백광균 그냥 한 박스 사다가 밭에 다 뿌려놔. 그냥 뿌려놓으면 벌레들 다 죽어요. 거의 뭐 100% 죽지는 않아요. 선생님, 그거 백광균 손으로 뿌리면 안 되고요. 비료 살포기 있잖아요. 네. 비료 살포기로 이렇게 뿌려야 네. 이게 나가면서 이게 쪼개지거든요. 네.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저도 제가 시범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사가지고 이제 뿌리는 도구가 없으니까 네. 손으로 뿌리겠다. 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꼭 백광균 저기는 뿌리실 때 들어와서 뿌려야 이렇게 나가면서 끝에 이렇게 분해가 되거든요. 쪼개지거든요. 효과가 있다고. 예. 그 말은 탕을 뿌리셨다. 그러면 3주 위에 뿌셔야 돼, 백광균. 그럼 부셔가지고 뿌리면 더 낫겠네. 하여튼, 어떻게 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했던 걸 지금은 아주 편해졌잖아요. 그냥, 이거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사다가 그냥 뿌리면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뭐 깍지벌레, 바깥시나방 유충, 뭐 파밭나방 유충 걱정할 필요 없어. 이걸로 깎이는 벌레가 다 방제가 되나요? 예? 이걸로 다 해결이 돼요, 깎이는 벌레가? 한번 해봐. 벌레는 나무에 벌레가 깍지벌레가 하고 있다. 이거 백광균 갖다가 발효시켜가지고 연면 12형도 있어. 이게 보니까 연면 12형 있더라고. 연면 12 하면 되죠. 그 인터넷 검색하면 별난 거 다 있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는 항상 퇴비 만들 때 같이
섞어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밭에 공급을 해줬어요. 저희 포도밭의 겨울 모습입니다. 이 눈 녹은 물이 이 토양을 세척을 하는 거죠. 겨울에 이제 청보리 심어가지고 겨울에 되니까 눈이 내려온 거. 성가신 것은 나에게 충이었죠, 충. 이 벌레 충자, 제일 밑에 보면 벌레 충자가 커다란 놈이 하나 있고 벌레가 있고 양쪽에 보디가드가 두 놈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대장을 죽여도, 이에 대장을 죽여도 보디가드가 살아있어요. 보디가드를 죽여도 대장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충이라는 거는 같이 가는 수밖에 없어. 항상 같이 가는데 밀도수만 줄여주는 거. 우리 유기농 하는 사람들 다 그래, 똑같아. 거의 다 밀도수만 줄여주는 거지, 이걸 완전히 100% 해결한다? 이 벌레 충자에게 보면은 지구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벌레야. 이거 지구의 중심을 받고 있는 이 벌레를 해결한다? 그건 없어. 항상 벌레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유기농은 생물의 종다양성,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벌레도 좀 먹고 사람도 먹고 그래야지. 질문 좀 해도 됩니까? 조금 이따 질문해요. 자, 토양 관리. 겨울에 눈이 안 올 때는 하우스를 딱 다 닫아놓고 물을 틀어요. 그러면서 하우스를 딱 다 열어놓고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다음, 그러면은 그 물이 떨어지면서 다 얼잖아요. 이게 가장 세척력이 아주 강합니다. 겨울에는 막 2, 3일 동안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물을 계속 틀어놓으면 한 2, 3일 틀어놓잖아요. 들어가면 발이 푹푹 빠져요. 그 정도로 세척력이 강해요. 눈 녹은 물이 이 세척력이 아주 강해요. 원래 상태로, 아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소금도 쓰지만 이 방법도 같이 겸용했으면 토양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켰습니다. 자, 이거는 로테이션 플랜. 지금 이 앞에 있는 꽃이 크림슨 클로버인데, 이제 유기농 하는 사람들은 이 녹비작물, 피복작물을 심어가지고 해마다 심어서 이 녹비작물이나 피복작물을 심어서 이게 탭이고 이게 비료예요. 두가식물, 이 콩가작물은 3년에 한 번씩 꼭 심어야 돼요. 3년에 한 번씩. 이 시바루에 질소가 50에서 300kg. 소는 2마리 반. 지하부에도 소가 2마리 반. 토양 미생물 무게 20마리. 소 20마리. 미생물 무게가. 그만큼 녹비작물, 이 피복작물 중에서 이 두가식물이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해요. 저는 유기농 지금까지 하면서 아까 청보리 심었잖아요. 청보리 심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응애, 총채벌레, 이거 구경을 못해. 응애, 총채벌레 없어요. 그래서 청보리를 심으라는 거예요. 여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07년도는 헤어리 배치 심고 08년도는 털페시큐 종류 심었었구나. 그래도 헤어리 배치 심은 다음에 털페시큐 심었더니 헤어리 배치도 중간중간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교대로 식물을 재고, 이제 11년도에 크림슨 클로버를 심었는데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 근데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는데 독일의 심사관이 와가지고 하필 그날 심사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심사관이 이 집에 오니까 유기농 제대로 하는구나. 나는 당신이 유기농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왔대. 그래서 저도 기분 좋았죠. 근데 12시간을 심사를 하더라 이거요. 이 크림슨 클럽보다도 더 좋은 게요. 수확량이 제일 많은 게 뭐냐? 레드 클럽. 참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뭐냐면은 유기농 씨앗이 없다는 거예요. 유기농 씨앗이. 난 그게 제일 안타까워. 우리 정부 자체에서도 유기농 씨앗을 들여다가 유기농 하는 사람들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전부 씨앗을 사면 다 그냥 코팅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기농 포도 한 사람들, 우리 뭉쳐가지고, 우리 연구회가 딱 조직되잖아요. 유기농 씨앗 우리가 들여오면 돼.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 포도 연구회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일권 대표님 얘기가 있지만서도 옛날에 20년 전에 유기농 포도 연구회 하는데 너무 개성이 강해가지고 참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유기농 포도 연구회 안 한다고 그때부터서 그때 우리 총무님이 우리 고병훈 회장님이 유기농 포도 연구회 꼭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난 이렇게 그냥 코 끼어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저 있잖아요. 계속 강의하면 강의할수록 저한테 마이너스요. 왜? 이 기술을 저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왜 남한테 다 가르쳐줘. 지금 유튜브로 지금 전국에 방송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더니 보는 사람 몇 명 안 돼도요. 한 번 올려놓으면요. 엄청나게 들어와서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은 농부다. 여러분 그 책 꼭 사서 보세요. 왜 제가 하나님은 농부다 그 책을 사서 보라고 하면은 아까 점심 먹을 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샤인마스카를 심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달아가지고 그거 다 판다고. 근데 그 비결을 안 가르쳐 준대.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에 내가 그 비결 가르쳐 줄게. 그분이 누구지? 손 한번 들어봐. 제가 그 비결 샤인마스카 엄청 많이 달아도 다 딸 수 있는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 농부다 그 책에 1년 차에는 어떻게 하고 2년 차에는 어떻게 하고 3년 차에는 어떻게 하고 그걸 아주 자세히 딱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왜 제가 하나님은 농부다라는 제목을 지었냐면은 하나님은 농부요. 제가 교만한 것 같지만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맨날 뭐라는 거니? 교만 딱 써있다. 교만. 왜? 저는 평상시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 있어요? 저는 성질이 개짜여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 만나면은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제가 그 기도했다가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한 일주일 동안은 그냥 막 속이 막 뒤틀리면서 고통을 주는데 제가 할 거는 회개밖에 없더라고요. 회개. 제가 옛날에 옆집에 남의 참외 따먹은 것 같이 그게 다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지은 죄가 월요일부터서 회개하기 시작해서 토요일날 12시에 끝나는데 죄가 그렇게 많아요? 불교에서는 108번뇌가 있죠. 108번뇌. 108가지의 번뇌.
그것도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는요, 욕심을 다 버리면 죄를 안 져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쓴 게 하나님은 농부다. 그 책을 쓴 거예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너희가 감옥을 심거든 열매 맺는 과일 나무를 심거든 4년째 가서 열매를 달되 너는 먹지 마라. 그리고 5년째 가서 네가 그 열매를 먹어라. 바로 그거요. 우리 샤인 심어놓고 올해 심었으면 내년에 다 따지요. 그래서 샤인이 많이 아까 그러더라고. 샤인 많이 달면 샤인은 이상해가지고 나무가 죽는데. 봐요. 샤인을 올해 심었다 이거요. 그럼 내년도에 가가지고요. 올해는 한두 그루만 해보세요. 샤인을 딱 심어놓고 올해는 잘 길러요. 지 멋대로 아주 태평스럽게 나는 자유다. 그냥 뭐 수영 잡을 필요 없이 그냥 나무만 잘 크면 되니까 나무를 잘 크게 잘 길러놓고 그 다음에 2년째 가가지고는 밑에서 잘라요. 밑에서 잘라가지고 다시 기르는 거예요. 다시 기르면서 그때 수영을 잡는 거예요. 3년째 가가지고도 열매 절대 달면 안 돼요. 3년째 가서 수영을 계속 딱 잡아놔요. 자, 4년째 가서 뭐라고요? 너는 먹지 마라. 네가 열매를 달되 따서 하나님께 드리든지 지나가는 거지한테 주든지 내 이웃에게 주든지 너는 먹지 말고 베풀어. 이거 베풀어. 내가 안 먹을 거니까 4년째 열매를 많이 달아요. 적게 달아요. 내가 안 먹으니까 열매 많이 안 달아요. 4년째 가서 열매를 달아요. 지금 그 방법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아이 그 자식 그 하나님도 안 믿는 그 새끼들이 말이야. 그 일본 걔네들이 독도가 탐이난 게 우리나라 전체가 탐이난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일 불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저 이북 있잖아요. 이북. 우리가 이북 차지하면요. 이북에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그 강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북이. 우리 대한민국 일본 놈들이 통일되면 안 된다 이거야. 통일되면 그 이북에 있는 강물 가지고 아마 통일돼. 몇 년 안에 될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에 전 세계에서 최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술을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GMO 곡물, GMO 축산물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원래 상태를 회복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됐지. 4년째 가서 열매를 달되 너는 먹지 마라. 5년째 가서 열매를 달아서 네가 먹으라 이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다. 그 책에 보세요. 그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요. 지금 우리 집에 샤인이 지금 올해 18년째인데 40m 뻗어가요. 40m 쫙 뻗어가 있어요. 작년에 한 2톤 가까이 달았어요. 키로당 2만 원씩 받았는데도 없어서 거기만 우리 포드 그 판매장에 있는 40m짜리 포드가 있지만서도 다른 일중 농장에 또 샤인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샤인이 모자라.
샤인 다 씨가 있어요. 유기농 재배하니까. 가지고 포도밭에 오면은 그 40m 뻗어나간 그 나무에서 따서 줘요. 오, 이렇게 맛있는 포도. 다른 여러 가지 캠벨도요, 똑같은 가격에 팔아요. 거봉도 똑같은 가격. 왜냐하면 4kg 포도 한 박스에 여러 종류를 담아주면서 샤인은 딱 한 송이밖에 안 넣어줘요. 그러니까 다른 포도도 샤인 가격에 다 팔리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포도밭에 녹비 작물을 해마다 바꿔가면서 심 때 3년에 한 번씩 뭘 심어라? 두가 작물을 심어라. 두가 작물은 질소를 고정하잖아요. 포도 동호회 회장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포도에 뭘 주면 가장 좋냐고 했더니, 뭘 줘가지고 뭐 많이 생산하려고 그래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맛 좋고 많이 생산하고.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 미온 주세요, 미온. 미온이 뭐예요? 아미노산이요. 미온 한 포 얼마가 25kg에? 미온 25kg에 얼마가요? 9만 얼마인가 10만 원인가 나가죠. 25kg 사가지고 25말에 500에서 1kg 정도 타가지고 연면시비 해줘봐요. 엄청 효과 좋아요. 열매도 크죠? 향도 있죠? 맛도 좋죠? 원래 아미노산 주면은 맛이 좋아지잖아요. 또 괜히 또 미온 또 얘기해가지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미온 만드는데 지금 안 만들어요. 전부 다 수입해 옵니다. (3년에) 한 번씩 두가작물 심는데 이거는 이제 이 클로버, 이게 레드 클로버예요. 이렇게 레드 클로버를 심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두가작물을 심는 거예요. 하여튼 유기농 심사는 이렇게 원리원칙대로 딱 하면은요, 그냥 심사원이 이거 제대로 하는구나. 정말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까다롭게 유기농 심사하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한 거를 근거 자료를 딱 보여줬더니 너는 제대로 하는구나. 하여튼 유기농 당국대 그 유기농 전문가가 그 가면은 맨날 선상무 교수님이 뭐란 거니? 유기농 제대로 하라 이거야. 우리나라는 유기농 대학이 없어가지고, 유기농 대학원도 없어가지고, 아까 독일에는 그 유기농 농장 하잖아요. 유기농 농장을 하면서 컨테이너 갖다 놓고서 유기농 유치원을 하더라고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좀 큰 애들은 조그만 하우스 들어가서 막 톱질을 하면서 뭘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뭐 만드냐 했더니, 잘 모르겠어. 저희들 뭔데 유치원 애들이 톱질을 하면서 뭘 만들어. 저희들 뭐 만드는 거야? 아무리 봤는데도 잘 모르겠어. 점심 먹고 오후 되니까 거기서 지네들이 만들어가지고 만든 걸 타고 나오는데 자전거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자전거를 만들어서 지네들이 타고 나오는 거예요. 이야, 참. 야, 교육은 바로 이런 걸. 유기농 유치원에서 그걸 하더라, 이거야. 우리나라 교육이 한참 배워야 돼. 여기, 이 포도 열매가 달렸잖아요. 이 레드 클로버가 1m 정도 커요. 수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질소 비료요, 안 줘도 넘쳐나요. 그 유기농 하면서 외부에서 뭘 갖다가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아까 제가 퇴비 만든 거는 그 일반 감자 심고 벼 심고 일반 우리가 먹는 거는 우리가 다 생산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퇴비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 벌레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백강균 그거 만들어 가지고.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포도 유기농을 하는데 저희가 먹고 남은 거 자기한테 다 팔으라고 해마다 우리가 먹을 간식 1년치를 한꺼번에 다 대줘. 먹고 남은 거 자기한테 팔으라 이거야. 그래서 뭐가 달라요? 저희게 뭐가 달라요? 했더니 그 배추 있잖아요. 배추 김장할 때에 우리가 배추가 좀 남아서 그 일반 유기농 안 먹는 사람한테 줘봤더니 싫대. 아니 뭐가 싫으냐 했더니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배추꼬리 냄새가 나서 못 먹겠대. 그걸 딱 보면서 바로 포도가 바로 이거구나. 포도는 향이 짙으면 짙을수록 최고의 포도가 되는 거죠. 유기농 제대로 하면요 향 올라가지.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유기농 제대로 하셔야 돼요. 토양 가꾸죠. 물 좋게 만들어야죠. 종 다양성으로 심어야죠. 녹비작물, 피복작물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걸 비료 대용으로 하죠. 그리고 이걸 딱 남겨놔야 돼요. 일지에도 남겨놓고 사진도 찍어서 남겨놓고 자료가 딱 있으면요 국제유기 인증심사 딱 와가지고 이거 자료만 딱 보고 이 사람 제대로 하는구나. 도장 도장 찍은 그 사람들은 도장이 아니라 사인. 우리나라도 사인 문화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노궁예. 여러분 노궁예 알아요? 노궁예. 캠벨포도 하는 사람. 요새 샤인으로 그냥 다 돌아가가지고 캠벨 하는 사람들 다 뽑아내고 샤인으로 하는 바람에 캠벨포도가 작년에 엄청 딸렸다고 그러더라고. 이 포도 눈 안에 녹응애가 보통 몇 마리 정도 들어있냐면 150마리에서 300마리. 눈 하나에 150마리에서 300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눈 속에 들어있는 녹응애. 이거는 전자현미경으로 5,000배 이상으로 봐야지만이 이 벌레가 보여요. 이 캠벨 포도에서 이 포도에서 치명상을 주는 게 이 녹응애. 이 녹응애 보이지도 않는 게 이게 봉지를 싸놓으면요. 봉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계속해요? 진행해요? 네. 봉지를 싸는데 봉지가 지저분해요. 아주 지저분해. 이게 뭐지? 그랬더니 저 화성에 이승진이라고 있는데 우리 옛날에는 마이스터 대학이 4년이었어요. 4년. 우리 고병훈 회장님도 저랑 같이 4년 동안 한경대 다녔어요. 이 녹응애가 가실 분들은 가셔야 돼요. 녹응애가 많아가지고 봉지를 쓰면 이 포도 봉지가 새캄새캄하면서 아주 지저분해.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게 녹응애 피해요. 나중에 이 녹응애를 해결하고 봤더니 봉지가 깨끗하더라고. 이제 녹응애는 해결이 됐구나. 녹응애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 보이지도 않아. 이게 5,000배로. 이거 누구요? 옆에 김현철이잖아요. 저 생방송으로 한 2시간 동안 김현철이하고 방송도 하고 옛날에 그때 같이 사진 찍은 거. 이 사진은 이 사람 몰라요?
여기 보면은 옆에 우측에 있는 손상묵 교수님이고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케프 교수님인데 그 독일의 포도 연구소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내일 죽는 것처럼 오늘을 살고 네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농사를 지어라. 이 명언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옥수수밭도 유기농 옥수수밭이에요. 유기농으로 옥수수 재배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이거는 이 B7을 제가 개발을 하면서 제가 특허를 옛날에 한 9개를 특허를 냈었죠. 1년에 특허 비용이 맨 처음에 한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특허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고 5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 이거 특허 유지하다가는 내가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절대 특허 내지 마세요. 특허 유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다 포기했어. 근데 이 사진을 왜 보여주냐면은 포도의 생명이 뭐냐면 향이 좋아야 되고 맛도 좋아야 되고 당도도 좋아야 되고 포도의 당과 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포도꽃이 개화가 될 때게. 포도꽃이 개화가 될 때게 가장 포도꽃이 안 나오나? 포도꽃이 개화가 될 때게 당도와 향이 결정이 됩니다. 이 자연의 생태계가 살아있을 때게 백강균 주민은 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곤충들도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백강균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못하겠어. 왜? 곤충들이 다 죽어버리는데 자연의 생태계가 살아있을 때에 이 향과 맛과 당도가 좋아진다 이거야. 그래서 어느 한쪽이 나한테 해를 준다고 해가지고 이걸 다 죽여버린다? 결국은 그 해가 나한테 돌아온다. 그래서 이 나한테 해를 준다고 해도 그게 결국은 나한테 플러스로 돌아옵니다. 그 실례가 뭐냐면 중국에 그 참새 없애버렸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었죠? 못 들어봤어요? 중국은 이 곡물이 모자라니까 벼를 심었는데 이놈의 참새들이 와가지고 벼를 다 쪼아 먹으니까 중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야, 중국 인민들은 다 나와가지고 이 참새가 나무에 앉거나 벼에 앉거나 못 앉게 그럼 깽가를 치든지 뭘 두들겨 패든지 해서 참새가 땅에 못 앉게 나무에 못 앉게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전 국민이 다 나와가지고 참새 소탕 작전을 했다는 이야기 못 들었어요? 들었죠? 다 나와가지고 전 인민이 다 나와가지고 참새가 나무나 뭐에 앉지 못하게 깡깡깡깡 그러니까 참새들이 7시간 8시간 날아다니다가 땅에 다 떨어져서 죽었다잖아. 이 실제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패했다잖아. 좋은 그 신뢰를